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7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올해 예산 중 추가로 3억 2,500만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필요한 마지막 사안이었던 3억 2,500만 유로의 긴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그리스는 국방부 운영 예산 삭감으로 1억 유로, 공공부문 일부 임금 삭감으로 9천만 유로, 내무와 보건, 노동부 등 운영비 삭감으로 1억 3,500만 유로를 각각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노동비 운영비 일부는 연금 삭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20일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이 지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독일 재무부와의 회의에 참석했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늦추고 그 이전에 브릿지론을 통해 다음 달 국제 만기 자금을 상환하려던 방안은 이제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요구 조건을 명확하게만 한다면 오늘 20일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유로존 관료도 그리스가 합의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채무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회의에서 구제금융 승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 전체 합의를 약화시킬 만한 무엇인가만 없다면 그날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제금융 패키지에는 우선 3자 특별 계정 설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달 처음으로 제안한 이 방안은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급하되 이 특별 계정에 돈을 넣어둬 그리스의 지출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그리스의 재정 지출 내역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모니터링 기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제금융이 그리스 공무원의 연금 등으로 방만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해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내용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최종 합의하면 그리스 국채 교환 프로그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스의 현재 긴축 수준으로는 2020년 GDP 대비 채무액이 128%에 달해 최초 목표치인 120%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경우 유로존 국가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차라리 그리스를 디폴트 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재정주권 요구를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유럽 중앙은행은 보유한 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조건이 같은 새 국채로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앞서 할인된 금액이 380억 유로의 이 국채들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이 논의 중인 국채 교환 프로그램에는 집단 행동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단 다수가 손실 탕감에 동의하면 모든 채권단이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유럽 중앙은행이 향후 강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교환하고 있는 그리스의 새 국채는 기존 국채와 조건이 같아 유럽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떤 손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그간 그리스 국채와 관련해 어떤 손실도 보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확인했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는 중립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을 무조건 탓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 민간 은행들이 최대 70%에 달하는 국채 손실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행보는 유럽 은행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은행권의 회생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어제 발행한 40억 7천만 유로 규모의 채권이 이전보다 더 높은 낙찰금리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연장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22억 7천만 유로 규모의 3년물 국채 평균 낙찰금리는 3.332%로 이달 초 국채 발행 당시의 낙찰금리인 2.861%보다 상승했습니다. 2015년 1월 만기인 국채의 평균 낙찰금리는 2.966%로 결정되었으며 7년 만기 국채의 낙찰금리는 4.832%를 기록했습니다. 3년물의 응찰률은 2.19배, 이전보다 1.63배는 이전 1.63배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2015년 7월 만기 국채와 7년물 국채 응찰률은 각각 4.37배, 3.27배로 집계되었습니다. 우측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국채 입찰 이후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5.548%를 기록하며 상승했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작은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 건수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1월 주택 착공 건수는 12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마이너스 1.9%, 11월 마이너스 4.1%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69만 9천 채를 기록, 시장 예상치인 68만 건을 크게 웃돌았고 12월 68만 9천 건보다도 높았습니다. 다만 주택 착공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수는 67만 6천 채로 시장 예상치인 68만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67만 1천 건보다는 높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주택 건설 증가가 신규 주택 재고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작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신규 주문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큰 폭의 건설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가 12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인 0.4% 증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는 4.1% 상승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4.2%를 밑돌았고 핵심 생산자 물가는 3.0%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7%보다 높았습니다. 옆에 차트는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둔화된 점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해석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더 줄어들며 고용 여건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만 8천 건으로 이전 수치인 36만 1,000건, 시장 예상치 36만 5천 건을 모두 하회하여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초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이 20일에는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위험선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아래 좌측은 유로 대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1.2992까지 내려갔던 유로 대 달러는 1.3139까지 반등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골드 4월물 역시 온스당 1706불에서 1730불까지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도 발표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의 용역의 총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매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높을수록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여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45분에는 뉴질랜드의 4분기 생산자 투입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자들이 구입한 원자재와 재화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침 8시 50분에는 일본의 무역 수지도 발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